제가 오늘 설명할 문제는 고3, 고2 응용법이 되겠습니다. 등급 설정부터 하겠는데요. 3등급으로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의 내용 고3 EBS 질문인데요. 도덕적 권리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정의에 대한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특별한 관계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상황에 그것에 기초하지 않는 이 권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바로 생명에 대한,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이 권리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자격으로 받아들여지냐면 특정한 정치적,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시스템의 어떤 자격으로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더 논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종종 챔피어닝 되고 있는, 챔피언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종종 즉 옹호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옹호되고 있냐면 도덕적 권리로서 옹호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와 그 다음에 버젓한 집과 그 다음에 교육과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권리다라고 하는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챔피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챔피어닝이라고 하는 이 분사가 쓰였는데, 이 능동의 형태의 이 분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g형인 이 능동 분사를 쓸 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 수동 분사형인 챔피언들을 써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이제 명사로 이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지문에서 동사로 쓰일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진 팀장님, 동사가 쓰일 때의 뜻은 뭐죠? 예, 뭐뭐를 옹호하다, 지지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자, 이 문장에서는 바로 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문장의 주어와 그 보어 자리가 도치되면서 주어가 뒤로 물러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지금 현재 뒤에 보면은 the right가 주어고요. 동사, 비동사하고 그 뒤에 있던 보호가 지금 앞으로 온 그런 도치된 구문인데, 이 문장의 주체인 the right, 이 권리, 즉 의료와 그 다음에 집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이런 권리가 과연 옹호시키는 권리인지 아니면 그 권리는 옹호되어져야 되는지 해석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요. 권리에 대한 이 휴먼 라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휴먼 라이츠는 유니버설해야 된다라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이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권리다 해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동등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라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딸이 하지만 더 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딸들보다 더 큰 권리가 있죠. 당연히 당신의 애정이라던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더 큰 권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권리의 어떤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당신 다른 사람들의 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바로 대동사, 이 대동사 자리에 지금 have가 쓰였는데 이 have가 잘 쓰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키포인트는 대동사로 잡았습니다. 한재성 선생님? 네, 대동사를 보통 받을 때 어떤 규칙이 있죠? 비동사, 조동사일 때와 일반 동사로 구분해 본다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 동사는 주어를. 예. 일반 동사는 다시 받을 때 우리가 두 개의 형태로 받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 조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 조동사, 시주어에 맞춰서 다시 가야 되겠죠. 자, 이 문장에 있어서 지금 주어는 지금 현재 the about people이 주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딸이
앞에 보면 has란 동사를 썼죠. 그래서 더 큰 권리를 다른 사람의 딸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리라고 했을 때 has라고 하는 이 일반 동사를 과연 have라고 하는 동사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have라고 하는 동사로 받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 형태로서 조동사일 경우에 이제 have로 다시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have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이런 설명입니다. 자신감 있는 리더는 바로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근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근데 그 질문은 말이죠, 당신이 느끼기에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이 문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embarrassed라고 하는 이 수동 분사형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마찬가지로 3번도 지금 현재 embarrassed라고 하는 당혹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수동 분사형이 지금 현재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embarrassing이라는 능동 형태가 돼야 되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that에 대한 것입니다.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격의 that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등급이 나뉠 것 같고요. about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embarrassed에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knowing이라는 동명사를 받아주는 전치사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해석적으로 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의 이 that이 만약에 동격의 that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the question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질문과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동격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that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만약에 about을 끊어서 about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은 embarrassed로 끊어주고 뒤에 있는 것은 부사구로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이 fee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없는 오형식 패턴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과 그다음에 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 과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당혹스러움을 내가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가 당혹감을 주는 것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바로 이 embarrassed라고 하는 것의 주체자,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당혹감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선행사로 쓰여있는 그 퀘스천이 당혹감을 주는 것이냐, 이것으로 해석상 구별을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질문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접근법, 즉 계속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접근법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 성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성공하게 하냐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을 것보다, 즉 과거에 이제 가정법 구문을 썼죠. 그래서 당신이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보다 더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You employ the common practice of pretending to know more than you do 해서 내용상 이렇죠.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지만 일단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 아는다는 뜻은 그런 아는 척하는 이런 일반적인 관행을 받아들였을 때, 일반적인 관행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는 것보다, 실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을 했을 때 당신이 이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당신이 모르는 걸 물어봄으로써 앞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would have been에서 주절이 지금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네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문정혁 선생님. 네,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과거사를 반대를 표현할 때 쓰는데 if 예. 주어가 조건절이라고 예. 주어 그다음에
조동사 과거에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쓰여진 뒤에 예. PP가 쓰여집니다. 자, 이 문장은 지금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주절의 형태가 먼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조건적 if가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예,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 경우에 있어서 if가 지금 현재 없는데 if가 생략이 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주어와 조동사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 해석상 가정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 지금 현재 그 낮은 학생들 좀 올려보신 말이죠.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챔피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게 되지만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 the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사관계사 대명사 then에 대한 설명도 좀 그 등급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오히려 등급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then 자리에 선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then 같은 경우에 등급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ich와 이렇게 문제를 연계해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앞에 비교급이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수 없고 유사관계대명사인 비교급인 then을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교해서 특히 유사관계대명사가 쓰이면서 도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문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문 잡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했지만은 더 논란이 되면서 그렇지만 종종 도덕적 권리로서 옹호시키는 것이냐 옹호되어지는 것이냐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권리들입니다라고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권리들은 옹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옹호되어져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권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권리는 옹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챔피언잉이 아니라 챔피언드라는 수동 분사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챔피언잉을 챔피언드라고 하는 수동 분사형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보면요. 자, 2번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딸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보다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 문장 대동사에 있어서 앞에 있는 동사가 has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사를 받을 때 일반 동사는 바로 do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then을 이 문장에서 have를 d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있어서 3번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감 있는 리더는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당신이 느꼈을 때 그 질문이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혹감을 주는 질문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당혹감을 받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저기 나와 있는 embarrassed라고 하는 것을 능동의 형태인 embarrassed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먼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4번에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그 성공보다 더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가 생략된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지금 현재 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헤드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에 you employed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앞에다가 헤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당혹스러울 수 있느냐. 이게 about이 이제 embarrassed에 걸린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혹감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질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시 동격의 대시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문장에서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서 당혹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로 받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장에 있어서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지금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와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일단 that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전치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명희 선생님, 이 경우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to가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박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느낀다기보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느끼는데 뭐에 대해서 느끼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대명사인 that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3번에 키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보면 키포인트에 있어서 관계대명사 that과 그 다음에 그 문장 that 다음에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이 우리가 불완전 문장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를 붙인 형태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대명사를 쓰기 위해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question 앞에 전치사는 to가 좋기 때문에 3번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치기 전에 한번 보면 말이죠. 고치기 전에는 이 문장이 주어는 더 라이트인데요. 그 의료에 대한 의료라고 간단하게 줄여본다면 의료에 대한 권리가 종종 더 그것이 옹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의료에 대한 권리가 종종 moral rights로 옹호되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해석상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조동사를 받는 것을 have라는 동사를 앞에 있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는 없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 질문들, 그 기초적인 질문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낀다라는 해석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끊겨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that이라고 쓰게 되면 to which라고 쓰게 되면 그 질문들은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이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미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to which로 고치게 되면서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고요. 4번에 한번 가보면요. 4번에는 아예 문장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 successfully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죠. 당신이 성공할 수도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일반적인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다가 이제 had를 넣어주게 되면 만일 당신이 일반적인 관행을 받아들였을 때 성공할 수 있었을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좀 깔끔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